반갑습니다, 여러분. 더 체험수학의 체험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이 확률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다뤄졌을 때, 그때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상황을 구분을 할 건데, 뭐냐? 이 두 개의 사건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입니다. 자, 일단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국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표현을 어떻게 많이 줄 거냐면요, 또는 그리고 뭐뭐 이거나 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이 표기를 사건 A와 사건 B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당연히 이걸 전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Q라고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의 확률을 바로 더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덧셈으로써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도 함께 또 들어야 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자, 이때 주사위 눈의 합이요, 얼마라고 할까요? 4 또는 11이 나올 확률이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일단 주사위 눈이 딱 두 개가 던져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6 곱하기 6, 36까지가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주사위 눈의 합이 4 또는 11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4가 나오는 사건과 11이 나오는 사건, 즉 두 개의 사건인데 이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겠죠. 그쵸? 4가 나오면서 또 11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나올 수 없는 사건이구나 하고 각각의 확률을 따로따로, 즉 4가 나오는 확률과 11이 나오는 확률을 따로따로 가신다는 거죠. 그럼 일단 경우의 수부터 우리가 구해보면, 자, 4가 나오는 경우는 1과 3, 2와 2, 3과 1 세 가지가 있고요. 11이 나오는 건 5, 6, 6, 5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적어주면 너는 36분의 세 가지, 즉 36분의 3, 그리고 11이 나오는 확률은 36가지 중 두 가지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뭐 하겠다? 합함으로써 걔네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사위 눈의 합이 4 또는 11이 나올 확률이 36분의 5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죠.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에요. 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국어적인 좀 짝꿍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그리고 라는 단어와 뭐뭐 하면서 라는 표현들이에요. 자, 뭐 당연히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수 있죠. 뭔가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정리해보면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자,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시오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전부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건 A 그리고 사건 B에 해당하는 확률을 따로따로 구하신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P, Q라고 세팅이 되면 그들을 뭐함으로써? 그렇죠. 곱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확률의 계산에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두 개의 사건 A, B는 반드시 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끼치지 않을 때. 이 가끔씩 어떤 사건이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계산 방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선생님이 또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주머니 안에 빨간 공이 2개가 있고 파란 공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가 하나 있어요. 자, 문제가 이겁니다. 앞에 요 주머니에서는 무슨 공을 뽑고 빨간 공을 뽑고 뒤에 주사위에서는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한번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를 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뭐뭐를 하고 그리고 라는 표현 나왔지 않죠? 그죠? 그러면 빨간 공을 뽑았다 라는 사건과 6의 약수가 나왔다라는 두 개의 사건의 확률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전부 계산하시면 5개 중에 2개니까 얼마예요? 5분의 2가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이죠? 거기다가 6의 약수는 당연히 주사위 던졌을 때 6가지 중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1, 2, 3, 6이죠? 해당하는 확률은 6분의 4. 즉, 이 두 확률을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가볍게 곱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약분돼서 얼마로구나? 5분의 1이로구나 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그리고 앞서 봤었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 이 전부 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경우의 수의 계산 방법과 동일하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번째로 볼 내용은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사건인데 이게 전제 조건이었죠. 아까 뭐였습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영향 끼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향을 끼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대표하는 현상으로서 우리가 공을 뽑는 사건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연속하여 공을 뽑는 사건의 경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확률을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일단 상황 자체가요, 우리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방금 처음에 이제 꺼낸 딱 공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꺼낸 공을 넣는 경우가 있고, 다시 넣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꺼낸 공을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넣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 2가지의 상황이 어떻게 계산이 다른지를 선생님이 먼저 첫 번째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꺼낸 공을 다시 넣는 상황은요,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첫 번째 상황과 다를 게 없죠. 그쵸? 왜냐면 내가 공을 꺼냈을 때 어차피 다시 또 새로운 게임을 위하여 공을 복원시킬 거니까 처음 상황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일어난 사건과 나중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은 변동이 있다 없다? 서로 변함이 없다. 그래서 처음 사건의 확률과 나중 사건의 확률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어렵게 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는 뭐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경우 한 가지로서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예시로 그냥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이 주머니에 이렇게 공을 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빨간 공 3개랑 녹색 공 4개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문제가 연속해서 공 2개를 꺼냈을 때 2개가 모두 빨간색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이다 이거죠. 그쵸?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거냐. 일단은 처음 공이라는 사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은 나중 공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 공을 뽑았다. 이 두 번째 공을 뽑았다. 사실 공을 하나 뽑았다라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 나중에 공을 뽑는 건 무조건 처음에 공을 뽑는 거에 영향을 받죠. 왜 그러냐면 내가 공 2개가 모두 빨간 공일 확률에서는 오로지 처음 공에서 누구의 확률만 계산이 가능합니까? 빨간 공을 뽑았을 때만 이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처음 공이 빨간색일 확률이 일단 얼마? 7분의 3이죠. 7개 중에 3개. 그때만 성립이 되는 아이로서 그리고 이 개수 자체가 이미 빨간 공을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뒤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몇 개의 공이 6개의 공이 남고 그 중에 빨간색은 3개가 아니고 몇 개? 2개가 남겠죠.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공이 다시 빨간색을 꼽을 확률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7분의가 아니고 6분의 2가 된다는 게 바로 요 경우에서의 여러분이 챙겨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때 2개의 사건이 마치 꼭 연이어 동시에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2개의 확률을 우리는 이렇게 곱하여서 6분의 2가 약분되면 3분의 1인가요? 전체 확률이 얼마로구나? 7분의 1이구나 하고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연속하여 공을 뽑는 사건의 확률은 반드시 이 공을 다시 넣는 경우보다는 넣지 않는 경우에 이 질문의 빈도가 훨씬 많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되는 건 앞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반드시 뒤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살펴볼 확률은요. 바로 도형에서의 확률입니다. 자, 요것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림으로 한 방에 갑시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에 다트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칸을 구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만들어 보죠. 너는 꽝, 너는 다음 기회에 왜.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꽝. 그 다음에 여기 상품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트에다가 탁 뭔가 이렇게 뭐 던졌을 때, 다트를 던졌을 때 상품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디 보자.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중에 1개니까 이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4분의 1이 상품이 나올 확률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쵸? 이거 눈으로 봐도 상품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뭔가 얘기하기가 껄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에서는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확률을 계산하는데 바로 그 기준이 넓이가 됩니다. 넓이. 그래서 이 도형에서는요, 확률 자체를 이렇게 정의해요. 도형의 전체 넓이분의
해당 사건의 넓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넓이로 하면 이 친구 동일한 요 상품에 대하여 선생님이 뭐 이거 계산하기 좀 껄끄러우니까요. 그냥 다시 한번 이걸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이걸 다 지우고 자, 만약에 동일하게 8개로 요렇게 나눠져 있는 다트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얘네들 이 8개의 부채꼴이 전부 다 합동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상품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요 칸에 대한 우리는 확률을 이제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할 수 있다. 왜요? 당연히 합동이니까 전체 넓이를 내가 몇으로 보면 8로 보면 그 중에 한 개에 해당하는 녀석이니까 8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상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칸이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는 확률이 8분의 얼마? 3이다 라고 이렇게 해당 사건의 넓이의 비율을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도형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넓이로 우리는 확률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확률을 계산하는 여러가지 연산법과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 내용들도 잘 정리해서 문제풀이 연습도 해 보시도록 하세요.